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한국을 실망시키며 결국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항공모함 도입에 투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유지할 것처럼 보였던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자체적인 해군 전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와 국방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며 먹튀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번 행보는 해군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신뢰를 깨트린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도 독자적인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해군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배수량 6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유무인 항공기 운용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항공모함 도입 계획이 보류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해양 패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항공모함은 해군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력으로 한국이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중국과의 해상 대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4번째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했으며 일본도 자위대 주력 함정을 경항모로 개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위 함재기 개량 가능성과 전자식 사출기 기술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의 결단이며 항공모함 도입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와 군사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KF-21 사업에서 경험한 신뢰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 방위 사업 중 하나로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과 추가 생산 일정 연기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 그 배경과 영향.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대규모 방위산업 프로젝트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비용 8조 1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분담금은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여 얻을 기술 이전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한 전투기 도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연기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기 도입 계획 재검토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KF-21 프로젝트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결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기존의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은 KF-21 보람의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추가 부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부족한 자금은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측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겨주며 전체 프로젝트 비용 관리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축소. 인도네시아가 지불하는 분담금이 줄어듦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받을 예정이었던 기술 이전의 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원래 기대했던 기술적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CG기와 같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요구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와 협력의 시험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은 양국 간의 방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방산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담금 조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 증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과 함께 한국 측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서 프로젝트의 일정이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 KF21의 양산 및 전력화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KF21 추가 생산 일정 연기. 예산 문제와 그 영향.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초도 물량 20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군 당국은 추가 20대 양산 일정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배경은 최근의 고환율 상황과 이에 따른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입니다. KF21 프로젝트는 단순히 전투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양산과 유지 보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문제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고환율로 인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재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생산 비용을 예상보다 크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각종 첨단 부품과 자재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크며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 부품업체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예산 부족. KF21 프로젝트의 초기 계획에서는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양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원자재 비용 증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초도 물량 20대 생산 이후 추가로 양산될 20대의 생산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력화 일정 지연. 군 당국은 초도 물량 20대 납품 이후 2027년부터 추가 20대의 양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해 2027년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8대 중 2대만 먼저 납품받고 나머지 6대는 2028년에 18대로 늘려 납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로 인해 KF21의 전체 전력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2032년까지 120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했던 계획이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산 연속성의 문제. KAI는 현재 월 평균 2대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산 일정이 조정되면 이 생산 라인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8월까지 초도 물량 20대의 납품이 완료된 후 추가 생산 물량이 계획보다 줄어들면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 중단으로 인한 인력과 장비의 비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생산 일정이 연기되거나 조정될 경우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의 중단 또는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계약 조정으로 인한 추가 협상 비용,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전체 KF-21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예산 초과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KF-21 프로젝트는 한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한 생산 일정 연기와 그로 인한 전력화 지연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120대의 전력화를 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KF-21의 수출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추가 생산 일정의 연기는 단순히 생산 일정의 조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비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된 예산 문제는 전력화 일정 지연, 생산 연속성 문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당국과 KAI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KF-21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생산 계획의 재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세풍 이용호 2025년의 북한 핵 위협. 그 끝은 어디일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핵 관련 행보가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하고 핵이 흥정물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등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구에 불응한 이래 북한은 핵무기의 포기가 곧 정권의 종말이라고 여기며 핵무장에 매진해왔다. 2017년 스스로 핵무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로는 탄두중량 감축과 미사일 능력 개선을 골자로 하는 핵무기 현대화에 사활을 걸어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의 강성 행보가 기존의 북한 태도로부터 크게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25년의 북한 핵 위협은 북한과 러시아 간 강화된 군사협력, 트럼프 2기의 대북 핵정책의 변동성 및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혼란 등이 겹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북한은 군대 파병과 포탄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과 정찰위성,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을 양도받을 것으로 예상된다.